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4월 28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시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일부 설계를 변경하는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행정의 연속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다. 두 번째는 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공사가 진행이 됐고 투입된 예산도 막대하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250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태로 복구할 경우에는 복구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400억의 서울 시민의 혈세를 허공에 날리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점들을 고려해서 고민 끝에 계속 공사를 추진해 나간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자, 먼저 오세훈 시장이 밝힌 입장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이렇게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광화문 광장의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광화문 광장은 제가 시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09년 8월 1일 준공됐습니다.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일환으로 꼬박 3년을 준비한 끝에 탄생한 광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안과 편측,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이 편측안을 두고 격론이 있었습니다. 당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중앙안이 상당한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돌연 광장 형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오히려 시민들 간의 찬반 갈등이 야기됐습니다. 저는 광화문 광장을 중앙에서 편축으로 옮기는 재구조화는 과거에 결정된 행정적 결단을 부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권한대행 기간인 작년 11월 중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이미 34% 공정이 진행되었고 2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저는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 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해 깊이 숙고했습니다. 광장을 원상 복구하는 방안, 그리고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 그리고 보완 발전시키는 방안까지 다양한 안을 두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원상 복구안의 경우 복구 비용까지 최소 400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합니다. 관련 기관과의 재논의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전면 재검토안의 경우 장기간 광장 사용이 어려워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어야 하고 오히려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더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보완, 발전안은 현재 계획된 안을 바탕으로 하되 역사성과 완성도를 더 높여 광장 사업을 조속히 완성하는 안입니다. 자, 여기서 오세훈 시장의 선택은 마지막 안이었던 셈이죠. 보완, 발전해 나가겠다라는 이 안을 선택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깊은 검토와 토론 끝에 광화문 광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되 현재 안을 보완 발전시켜 오히려 완성도를 높이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가능한 한 행정의 연속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저의 행정 철학이 바탕에 있습니다. 즉 돌이키기엔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부분, 또 400억이라는 귀한 시민의 세금을 허공에 날릴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서울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었고 공사가 3분의 1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공사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 3대 분야 보완점을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광장의 역사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그 경복궁 앞에 있는 월대를 복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복궁 앞 월대는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이후 오랜 세월 역사 속에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월대는 조선시대 왕과 백성이 소통하고 화합하던 상징적 공간인데, 자, 이것을 복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사원부터 또 삼군부터와 같은 많은 문화재가 발굴이 됐는데, 자, 이것을 감안해서 다시 계획 안에 이것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를 충분히 담아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광장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시설들을 더욱 보완 발전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또 물길, 분수와 같은 시설들을 더욱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뭔가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세종대왕의 에민사상이 보다 부각되는 상징물을 조성한다든지, 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23전 전승과 같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분수 형태로 담아내는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광장 주변과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상생 전략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소회를 밝히면서 마무리합니다. 이 광화문 광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국가의 상징과도 같은 곳인데, 이게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굉장히 고민이 깊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은 시민,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광장이 공사장이 되는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서울시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민 여러분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과 갈등보다는 시민 여러분 모두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광화문 광장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화문 광장 보완 발전 계획이 마무리되는 즉시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겠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결정에 대해서 긴급 브리핑을 한 것이고,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 광장 사업을 어떻게 보완하고 발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마무리한 셈이죠. 자, 이날 오세훈 시장의 이런 결정 내용 뭔가 의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냐하면 광화문 광장 공사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당선되면 이 광장 공사를 중단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보궐선거 와중에 있었던 관훈 토론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당시 시장에 당선되면 이 공사를 중단시킬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중단시키고 싶지만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미 뭐 싫든 좋든 공사는 시작이 됐고 이미 투입된 예산은 있고 뭐 그런 공사 와중에 또 여러 문화재도 발굴이 됐죠. 그래서 이런 여러 점들을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그 답변대로 고심한 끝에 이런 최종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사실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은 정말 느닷없이 시작이 됐었죠. 지난해 11월 시작이 됐었는데 이 정말 광화문 광장 사업을 수건 사업으로 여겼던 고 박원순 시장이 뭐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서정엽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이런 공사가 강행이 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에도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굉장히 이 사업에 반대하는 바람에 공사를 아예 진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시장도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어떤 결정으로 이런 일을 밀어붙인다? 다들 뭔가 있는 것 아니냐 굉장히 의아해했었죠. 자,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관훈 토론회에서 이것은 뭐 서정엽 이 대행의 작품이 아니다라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한 건축가의 노욕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당시 그 실명까지 거론했었죠. 승효상 건축가, 전 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한 건축가의 오래된 아주 욕심이 낳은 결과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 승효상 건축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절친으로 알려져 있죠. 경남고 동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그 취임 직후에 서울시 초대 총괄 건축가로 발탁된 바 있고, 이런 편측안을 굉장히 적극 지지했었던 이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건축가의 어떤 노욕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오세훈 시장은 토론회에서 밝혔는데, 자, 이에 대해서 그 승효상 건축가는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서도 새로운 광화문 광장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만, 뭔가 청와대의 광화문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포기하면서 뭐 자신은 꿈을 접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대체 누가 이런 무리한 공사를 추진했느냐, 밀어붙였냐라는 것이죠. 거기에 정말 뭔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의심의 눈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광화문 광장의 곳곳에 있는 뭔가 문구를 보면 그런 정치적 의도가 읽힌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진짜 광장을 심다. 그러니까 예전의 광장은 진짜 광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 공사판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데, 사람이 중심인 진짜 광장. 그러니까 기존 광장은 사람이 뒷전인 뭔가 가짜 광장이었다라는 이런 문구가 그 공사 그 가림막에 붙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문구만 보더라도 뭔가 이 광장을 둘러싼 아주 여러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 받아온 이런 공사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 광화문 광장에 대한 집권 세력의 뭔가 대못질, 그러니까 대못질로 시작된 공사인데, 결국은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가 어느 정도 성공한 듯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오세훈 시장이 이것을 뭐 일단은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상 정말 제대로 좀 잘 보완해서 시민들이 정말 납득할 만한 이런 공간으로 지금으로서는 재탄생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여러 시민단체와도 뭐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네,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